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고 박사님. 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네. 그렇죠? 절기상도 이미 가을이 온 지 꽤 됐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을하면 네. 단풍이죠. 단풍. 단풍.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네. 날씨가 너무 좋고 또 가을에는 맞다. 가을에는 축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밖에 다니기가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죠. 항상 이렇게 놀러 갈 생각만 하신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런가요? 네. 네네. 가을 하면은 이제 뭐 여행도 생각나고 또 전어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네네네. 그리고 독서죠.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네,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먹는 거로만 배를 채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마음의 양식. 독서로 이 마음을 살찌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네. 되게 맞는 얘기긴 한데 오늘따라 네. 박권 씨가 왜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되게 좋은 현상이고요. 네. 근데 왠지 박권 씨는 가을에만 독서하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가을에만 독서해요. 보통 저는 놀고 네, 가을에 이렇게 살이 많이 쪘습니다. 네.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네, 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독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독서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자, 오늘 이럴 게 아니라 독서 얘기를 정말 우리한테 값지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실 분을 먼저 빨리 만나보죠. 네.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 시니어 독서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오늘의 손님은 바로 박사랑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스피치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아트워드의 박사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피치 컨설팅은 주로 IR 피칭, 투자자들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는 IR 피칭, 그리고 정치인이나 기업인, 그리고 스피치가 필요한 분들께 코칭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나운서도 한 15년 정도 프리랜서로 했고요. 그리고 작가로 책을 조그맣게 한 권 쓰기도 했고,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서 활동하고 또 북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이 총합해서 결국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가장 주가 되는 게 들어보니까 독서네요. 네네. 그리고 오늘 또 주제가 또 이 시니어 독서법. 네. 귀에 쏙쏙 와닿는데 오늘 특별히 또 시니어 독서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하신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뭘까요?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제 치열하게 인생을 사셨다가 근데 시니어 나이대가 되면 이제 내 인생 한번 진짜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만을 위한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라는 시간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을 읽으면서 또 나 자신을 찾고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 찾는데 굉장히 좋은 좀 취미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시니어 분들께 책이라는 취미를 추천을 드리고요. 책을 읽고 또 읽으시다가 정말 좋으시다면 글을 한번 써보는 꿈까지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박사랑 아나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찾는 데 있어서 독서만큼 좋은 게 없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또 쓰는 거는 또 시니어분들도 자기 이야기,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관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책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쓰긴 또 어려우니까 맞아요. 독서를 또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또 저절로 책을 또 쓰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또 일석이조 효과가 있네요. 자, 오늘 그러면 그 독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사실 이게 독서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또 쓰고 싶은 그런 또 어떤 욕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박사랑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독서를 하다가 에이 내가 써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검증 들어갑니다. 1년에 책을 한 몇 권 정도 읽습니까? 1년에요? 그 한 달로 할게요. 1년 넘었으니까 한 달에 보통 평균. 그럼 혹시 MC님 몇 권 정도 읽으세요? 저요? 저는 한 6개월에 한 권 읽어요. 그것도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창피하네요. 한 권을 읽으신다는 게 대단하신데요. 근데 저기 그 이북이라고 하죠, 이북. 저기 전자북. 그거는
자주 읽습니다. 와, 예. 스마트하십니다. 그건 편하니까.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저는요. 일주일에 주로 한 권에서 5권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요? 네, 근데 뭐 집중해서 한 권을 읽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강의를 짜거나 아니면 제가 책을 쓰거나 할 때 책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것도 참고하고 저것도 참고하고 네. 그렇다 보니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쓴 책이 짜집기 했나요? 짜집기요? 네. 아주 약간 짜집기요. 짜집기가 여기저기 본다고 해가지고. 좀 여쭤봤어요. 짜집기란 건 사실 뭐 사례를 참고로 해야지만 좋은 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짜집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출처를 밝히고. 예. 더 좋은 말로 참고. 그쵸. 짜집기라뇨. 아니, 뭐 여기가 뭐 퀼트 모임인가요, 지금? 네네네. 자, 참고한다는데. 아니, 근데 그 책을 또, 왜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건강이 최고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 박사랑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또 그 독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독서파죠, 독서파. 네네, 독서파. 이 독서파, 주자 대표님께서는 이 책을 또 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뻔한 질문이긴 한데 또 한 번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사람을 많이 봐야 된다. 야외로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그 중에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본인이 이제 왜 책을 주장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일단 뭐 운동하면 보시다시피 몸이 정말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 눈빛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눈빛이. 네, 항상 좋은 글을 보고 따뜻한 문구 아니면 뭐 지적인 글들을 많이 보신 분의 눈빛은 굉장히 총명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좀 나쁜 거는 많이 보고 폭력적인 영상을 많이 보거나 뭐 술을 많이 드시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눈빛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독서 모임을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거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시는 것 같아요. 예뻐요? 예쁘죠. 잠깐만요. 우리 저기 고 박사님은 잠깐만 가만 있어봐. 이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오른쪽은 좀 총명한데 왼쪽은 조금 책을 읽으면서 조금 술을 드시는 찌들어져 있는. 어떻게 찡긋해야 되나요? 이렇게? 저는 어떻습니까, 눈? 아니, 눈을 좀 똑바로 뜨라고요. 어때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눈빛이다. 초롱초롱하죠. 저 만화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서. 만화 눈이 됐어요. 재치 있는 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는 또 이 심리학 쪽 또 연구하는 박사다 보니까 또 그쪽을 또 논문 같은 걸 또 보게 돼요. 칼럼하고 논문을 봤는데 영국의 논문인가? 칼럼인가 보니까 우리 박사랑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니어 독서 이게 또 엄청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 또 길어진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던데요. 그래요? 맞나요? 독서를 많이 하면 그래요? 네.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런 게 장점이 있군요. 그리고 또 치매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매 예방. 그냥 몰랐는데 저는 저기요, 독서 전문가가 모르시면 어떡해요? 전문가 자리를 좀 바꿔야 돼요. 아니요. 전문가신데.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지만 정말 그런 부분도 좋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인간이 어낸 어떤 것 중에서 책이라는 게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고 또 세상의 많은 사회 현상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정보들을 가장 응축시키고 함축시키고 또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양질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책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다 흡수하기보다는 책으로 깔끔하게 정말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책도 지식을 쌓는데 너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다.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지식도 이렇게 쌓고 그다음에 생각도 정리하고 독서의 장점이 너무너무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근데 그렇게 독서를 안 하시고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 거예요? 저는 술은 또 독서를 하다 보면 또 책 얘기를 또 술과 함께 또 나누게 되고. 맞습니다. 이거 엄청난 핑계인데요? 요새 독서 모임에는 와인이랑 함께 독서를 즐기는 자리가 독서 모임에 술이 들어가요? 네.
아유, 아나운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이 사람들이 뭔가 껴맞추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와인과 독서 모임도 많고요. 또 막걸리 이런 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여튼 독서가 하면 이제 좋은 점들을 얘기해 주셨고. 네. 저기,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 독서 모임 그럼 몇 개나 지금 하고 계세요? 독서 모임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네. 자꾸 책 읽기를 게을리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7시에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노트북을 켜고 화상을 켜고 강제로 읽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사람들끼리 한 4-5명이 모여서 아침마다 7시부터 9시까지 책을 읽어요. 네, 근데 뭐 바쁘신 분은 중간에 나가기도 하는데 최대한 읽고 또 짧게 소감을 나누는 일을 이제 주 5일 정도 하고 있어요. 와, 그냥 정말 습관처럼 하시네요. 네. 습관처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네요. 네. 아, 저도 모임에 한번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우리도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열려 있습니다. 대신 아침에 제가 전화로 깨워드리는 네네네. 수가 있으니까 꼭 일어나서 오셔야 되고요. 자기가 읽었던 거를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잠깐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엄선해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또 책도 좋아하시고 또 밝은 기운을 가지신 분들만 좀 모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한번 두 분 언제 시간 내시면 그럼 책 선정은 또 어떻게 하나요? 이게 또 책이 또 중요하잖아요. 선정 기준, 선정이 되게 기준도 중요하잖아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예. 네, 맞아요. 책을 함부로 선정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들고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소개해주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책을 소개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주마다 그 교보문고나 서점을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쫙 본 다음에 네.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쭉 둘러보고 그 안에서 이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 아니면 최근에 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유행하면 이게 또 흥미거리니까 이 영화의 원작을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본다든지 그럴 때는 물리학자를 초대해서 같이 독서 모임을 하면 물리학자까지?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저기 오펜하이머가 양자 그 핵폭탄 만들고 네. 그 저 과학자 이야기인데 그걸 독서 모임할 때 과학자분이 한번 오시면 더 이해도 잘 되고 말이죠. 그렇죠. 꼭 과학자까지는 제가 어렵더라도 과학자는 어렵지만 물리학 물리학자 정도? 대학원생까지라도 전공하신 분을 네, 어떻게든 제가 아니, 섭외를 제 했어요. 조카가 저 20살인데 물리학 전공하는 그분 한번 초대해. 그분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네.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또 심리학이면 심리학자 이렇게 뭐 시니어 만약 책을 읽으면 시니어 담당자. 네, 우리 저기 고 박사님 네네. 그때 가시면 돼요. 고 박사님을 초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 저는 뭐 식도락이라든가 좋습니다. 이런 거 먹을 거, 예. 놀거리 할 땐 제가 가서 네, 허영만의 조금- 쉽게 읽을 때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면 이제 옆에서 네. 계속 그냥 먹고 있을게요. 네. 네, 그때 한번 불러서 얘기를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해지는 독서 모임이 되는 것 같아서 벌써부터 좋습니다. 딱 독서가 약간 사실은 야. 약간 지루하다,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벌써부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박사랑 아나운서가 얘기해주는 방법을 들으니까 이거 나도 한 권 정도는 일주일에 그냥 뚝딱 읽겠는데 오,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고 자, 근데 중요한 거 재미있게 뭔가 흥미를 유발해서 책을 읽는 건 되게 좋은데 그래도 한 3-4페이지 넘기다 보면 바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1페이지의 법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1페이지 읽으면 바로 2페이지 때 잠을 잡니다. 그 1페이지의 법칙인가요? 네, 한 권 읽는 게 너무 힘든데 그것도 좋은 방법 좀 없을까요? 좀 완독이라고 그러죠? 완독이라고 합니까? 완권? 한 권 다 읽으려면. 완도까지는 사실 네. 멀고도 먼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산을 끝까지 올라가야지만 다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한 발짝만 가도 그 산을 간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한 장만 읽어도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책을 읽었다고 말씀하셔도 된다고 저는 우리가 뭐 서울에 뭐 다 가야지만 서울에 다 간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어디 한국 갔으면 간 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저기 너무 프롤로그만 읽고 끝내면 그것도 만약에 읽어서 무언가를 느꼈다면 저는 그것도 역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한 장을 시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운동할 때 맞아요.
헬스장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가요? 거기 가는 길에 피자집도 있고, 네, 순댓국밥집도 있고, 네. 예, 뭐 메밀소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이 그리고 또 핸드폰이 있어요. 있어서 꼭 네. 전화가 와요, 친구한테. 맞아요. 저 그런 적 있어요. 그 헬스클럽 바로 코앞에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빨리 저기 예쁜 친구들하고 이따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차를 돌렸죠. 네네. 네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정말 방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TV도 있고 게임도 있고 스마트폰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과감히 책장에서 책을 무겁잖아요. 꺼내서 책상에 놓고 열었다는 거에서 저는 네. 와, 이분은 이미 자세가 되셨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여기에 뭔가 에너지를 한번 입히기 위해서는 책을 표지를 딱 찍은 다음에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약간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나 책 오늘 시작했다. 마치 다 읽은 것처럼.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딱 올리면 책임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주변 사람들한테 공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 책을 딱 올려보는 거예요. 시니어분들 보통 이제 등산이나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 가족 이런 사진 올리는데 네, 맞아요. 가끔씩은 책도 한 번씩 딱 올리면 주변 사람들이 와, 굉장히 알고 보니까 지적인 매력도 있는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적인 척 하려고 이런 방법을 몇 번 해봤어요. 네네. 해봤는데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네네. 선배님 저도 그 책 읽었는데 내용 어때요?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 빨리 집에 갔죠. 급한 일 있다고 그래서. 또 애드립으로 그때는 진짜 읽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비밀스럽게 그 그렇게? 흥미를 유발하면서 네. 다음 만남을 추진하는 네. 되게 저 근데 혹시 재밌네. 독서 전문가세요? 아니면 위기 대처 전문가세요? 어떤 분 뭐 하시는 분이지? 독서를 하다 보니까 위기가 잘 대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완독하는 게 사실 위기거든요. 맞아. 그게 위기예요? 네. 그래요. 저한테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뭐 끝까지 아니더라도 만약에 책을 딱 펼쳐가지고 목차가 5개 정도 있으면은 열었을 때 가장 나한테 필요할 것 같고 흥미가 있을 것 같은 목차를 콕 집어서 그것만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읽거든요, 책을. 네, 저는 딱 그 처음에 서론 딱 보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제가 읽고 싶은 거 먼저 딱 읽어요. 시집이나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들고 다니시다가 네. 내가 기분 전환할 때 시집 하나 딱 폈을 때 기분 전환하고 한 장 읽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은 어느 장을 열어도 읽기 좋고 가장 좋은 문구가 내가 깨달음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집은 역시 약간 그 현타가 딱 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또 약간 상식적으로 네. 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요. 편견이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시작조차도 안 하는데 맞아요.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 알려주는 방법 좋네. 네네. 특히 시집 같은 경우는 마치 저는 타로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딱 열었는데 그 글귀가 딱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경우를 내가 종종 느꼈어. 그 시집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 그 순간 딱 읽었는데 푸르른 물에 씻겨 내려가는 너의 모습을 보니 뭐 이런 게 딱 했는데 그게 딱 나의 모습 같은 거야. 아니 시집을 주로 읽는 거는 짧아서 그런 건가요? 예. 짧잖아요. 네. 금방 읽을 수 있고. 예전에 네네. 나 어렸을 때 원태현 씨 좋아했었어.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박사랑 아나운서님, 오늘 주제가 시니어 독서법이잖아요. 네. 시니어 분들한테 독서가 또 되게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좋은지 이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그 책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취미를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말리거나 막 언짢아하는 가족이 있다. 뭐 사진, 여행, 뭐 너무 비싸잖아요. 골프, 그쵸. 채가 얼마예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치는 거 너무 좋은 취미지만 사진기를 막 사 모으면 약간 아내분이나 가족들이 조금 약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낚시도 비싸잖아요. 되게 그 배우자가 싫어해요. 뭐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제 책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책은 누가 읽어도 좋아해요. 예. 뭐 아빠 책 읽는다 하면 박수를 쳐주지 책 좀 읽지 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맞네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책이라는 거를 읽었을 때 방해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해봤네. 맞네요. 네, 엄청난 취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돈도 안 들어요. 책은 뭐 사실 책 한 권에 한 15,000원 정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고요. 또 중고서점 요새 잘 돼 있어서요. 뭐 2,000원, 3,000원이면 저도 최근에 시집 한 2, 3,000원 주고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근데 뭐 10권을 사도 2만 원밖에 안 돼요. 네, 이런 취미가 어딨겠어요. 그리고 내가 취미라는 모습이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전화해서 뭐 하냐? 독서 중이야. 시집 한 구절 읽고 있어. 네, 그래서 여러모로 돈도 안 들고 또 사람들도 보기 좋아하고 또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시니어분들께서도 늘 뭐 여행도 다니시고 하면 좋지만 사실 매일매일 일상이 또 즐거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책을 통해서 좀 바캉스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바캉스? 네.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조금 지루한 것 같아 라고 하셨을 때 아니면 일이 너무 좀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 잠깐 책 한 권 들고 나가셔서 네. 공원이라던가 산책로에서 자연과 함께 책을 딱 읽으시거나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책을 다 읽으시면은 30분간 나에게 온전한 힐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30분의 시간 때문에 내 하루가 정말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일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책이 시니어의 최고의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시니어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독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예전에 독서를 왜 이렇게 딱 마음 먹고 못했냐면은 독서라면은 꼭 무슨 책상에 앉아갖고 바른 자세로 뭔가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물도 좀 갖다 놓고 자 이제 해야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걷다가도 페이지 넘기고 공원에서도 페이지 넘기고 잠깐 커피숍 가서 친구 기다리면서 살짝 페이지 넘기고 그게 좀 습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하철에서도 그리고 네, 많이 지하철에서 많이 다시 읽어요. 이동하는 시간 동안 책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가지고 또 대기 시간이 좀 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심심할 때 맞아요. 그때도 잠깐 꺼내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은 내용이 끊겨. 갑자기 자 박권 씨 다음 나와주세요. 뭐 이러면은 읽다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를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뭐 소설이든 뭐 시든 에세이든 요즘 뭐 워낙 단락단락으로 잘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짜투리 시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켓북 같은 거를 요만한 조그만 책을 들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잠깐 빼서 살짝 읽고 잠깐 또 넣어놓고 하면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는다고 하는데 사실 멀리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는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은 핸드백 속에 딱 포켓북을 딱 넣었을 때 그 정말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벗어갖고 빨래 돌리면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또 시니어분들께 특히 더 제가 추천하는 이유를 또 말씀드리자면은 시니어분들께서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을 또 20, 30대 분들에게 좀 나눠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좀 생각의 정리가 되는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책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지를 좀 익히고 또 맥락이나 구조들을 익히면서 내가 한번 책을 직접 써보실 수도 있고 또 유튜브로 촬영하실 수도 있고 SNS로 글을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지식을 나눠주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아니 근데 그러려면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이 안 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똑똑하고 유식한 척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책 읽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면은 읽긴 읽었어. 읽었는데 하나도 안 나요. 예를 들어 노인과 바다 내용 뭐 아는 거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뭐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정말 좋은 질문. 똑똑한 척 할 수 있는 방법. 네, 똑똑한 척 할 수 있는 방법. 책 읽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는 메모가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네. 메모는 늘 강조해도 진부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요. 독서에 있어서 메모가 독서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것에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아인슈타인도 메모 광이었다고 하고요. 또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뭐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옛날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철학자들도 네. 그런 메모를 따로 꼭 해서 항상 말을 하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토피카란 이제 그 용어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메모를 또 어떻게 하냐 라는 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책만 읽지 마시고 책을 왼쪽에 두시고 또 오른쪽에는 모니터랑 키보드를 두시고 PC 앞에서 왼쪽에 읽은 책을 그대로 오른쪽에 옮기시면서 읽으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 제목을 먼저 블로그에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떤 SNS 어떤 매체든 적으셔도 되는데 켜놓으신 다음에 제목과 작가를 적은 후에 목차가 1, 2, 3, 4, 5면 1, 2, 3, 4, 5를 적으신 다음에 1장을 딱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69페이지 5번째 줄이다. 그럼 그 구절을 적고 페이지를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 내가 내 어떤 서랍장에 좋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 마지막으로 내 소감도 적어주신다면은 완벽한 하나의 책 저장 창고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블로그로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드리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보면서 이야, 습관 좀 놀랐던 바꿔야 방법인데요? 되겠네요. 저는 책 네. 옆에 네. 네. 항상 네. 커피 아니면 와인 한 잔을 두고 책 옆에요? 네. 전 책 옆에 그랬는데 바꿔야 되겠네요. 전 책 옆에 치킨과 만두와 과자가 있었습니다.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지 좀. 우리 좀 바꿔야 되겠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야지 맑은 그래서 눈동자를 갖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게 개슴치레한 게 아니라 좋은 술을 좀 방법이네요. 바꾸죠. 술을 좀 바꿔요. 네. 저는 이제 이건 제가 만든 방식인데 제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너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책 제목 쓰고 계속 기록하는 저만의 방식인데 저는 이제 아웃풋 독서법이라고 하는데 아웃풋 독서법이요? 읽으면서 쓴다. 그러니까 인풋하면서 아웃풋을 동시에 하는데 네. 이렇게 하고 더 한 번 더 생각을 잘 나게 만드는 것은 이걸 좀 입으로 되뇌어 보는 건데요. 독서 모임에 나가서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은데 혹시 독서 모임 가시는 게 마땅치 않으시다면 전화로 걸어서 내가 무슨 책을 읽어봤는데 잠깐 한번 얘기해 줄게. 네. 5분 정도 착착착 얘기하시면 그게 머릿속에 정말 오래 남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얘기 들으니까 예. 저희 애 키우면서 애한테 이제 책을 읽으라고 의무적으로 항상 애들 왜 독서 시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읽고 난 다음에 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하면 애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뭘 읽었는지 그 내용을 엄마한테 수다를 좀 떨어달라고. 나는 그 책 못 읽었다고. 네. 그래서 걔가 이제 자기가 읽은 걸 얘기해줘요? 얘기해주는. 이게 독서 토론의 시작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그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들어가서 가족이 되고 싶을 정도로. 예. 네. 네, 가족이 없으세요? 예. 아니 근데 그 책 시니어분들이 독서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아주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또 책을 읽는 건 사실 혼자서 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또 가지게 되는 거라 또 주로 집에서 또 많이 또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은 또 밖에 나가서 자연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될까 봐 집에서만 고립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우려도 조금 더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읽으셔요. 아니 또 맞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책만 읽고 다들 나가려고 그러지. 이런 걱정이 또 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시니어분들이 또 책에 빠지다 보면 뭐 4-5시간 동안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거봐요. 그런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네, 찐득거리 하는 분들.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또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또 자세도 안 좋아지고 또 좀 외로워지고 고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럴 때 좀 저는 동네 책 모임에 한번 나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동네 드리고요. 책 모임. 네, 그런 모임 찾기 좀 어려우시면 소모임이란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네네네. 소모임이란 애플리케이션을 좀 처음엔 좀 번거롭지만 한번 좀 찾아보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독서 모임 이런 거? 네, 우리 동네에
책 읽고 싶어하는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이 거기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독서 모임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셔가지고 책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고 박사님이 얘기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혼자만 너무 집에서 읽지 말고 저 같은 경우도 독고 노총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으면 되게 하루하루가 자신과의 싸움이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독서 토론 모임에 나가서 네.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도 사귀고. 그럼요. 이분들 앞에서 내가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책을 더 읽지 않을까요? 읽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박사랑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또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전화로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비대면으로 또 하는 모임도 있다고 하니 바쁠 때는 또 그런 것도 전화로? 이용하고. 예. 제가 영어 스피치 전화를 해봤는데 독서 토론을 그걸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박사랑 아나운서께서? 네, 제가 하기도 하고요. 제가 네. 그 모임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요. 전화로? 전화로요? 전화로도 해요? 전화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온라인 화상으로 네. 진행을 합니다. 저는 전화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 네. 좀 드릴게요. 근데 먼저 책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네네 그러시죠. 네, 책 읽고 전화를 네. 네, 전화, 예. 그렇게 제 수강생 중에 실제로 책을 독서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저한테 스피치를 배우러 오신 분이 있으세요. 네. 토론을 잘하려고? 네. 처음에는 그냥 독서 모임에 이제 회사 독서 모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나가셨는데 막상 나가서 말을 하니까 너무 창피했대요. 네, 지식은 다 있으신데 갑자기 말재주가 없으시다 보니까 말하는 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정말 독서 모임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피치를 배우러 와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말을 잘하는 이게 독서가 정말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소모임부터 시작해서 글쓰기, 책 쓰기, 그리고 이제 스피치까지. 와,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럼 박사랑 아나운서가 이제 말하시는 직업이니까 네. 읽기, 쓰기, 말하기 이 세 가지가 그럼 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읽기, 네, 쓰기, 말하기.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게 그럼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알이 먼저예요? 저 병아리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 그런 질문이죠. 일단은 저는 읽기가 가장 먼저라고 먼저 읽기가 돼야 된다? 합니다. 먼저 뭔가 읽으면 근질근질하거든요. 내가 지식이 쌓이면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맞아. 내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맞아. 내가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SNS에 이런 거 막 그 종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쓰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들 영화 보잖아? 만나면 막 얘기도 하게 되고. 나도 극장을 예를 들어 갔잖아? 그럼 다음날 그 영화를 막 그냥 주변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나 어제 뭐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읽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예요? 읽기 다음에 쓰기 다음 말하기 정도. 말하기가 마지막으로. 읽은 거를 써놓고 그 쓴 거를 보고 읽어야 되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먼저 읽기부터. 그래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 주제가 독서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인데 박사랑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독서 책 사실 분야가 되게 여러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야는 어떤 분야신지. 제가 사실 지금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 개발, 정치, 경제, 역사 이런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그런 책도 재밌게도 읽고 있는데 사실 정말 좋아하는 건 말랑말랑한 책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책. 고전 문학이나 시나 수필을 좋아하는데 지금 저는 정말 좋은 분들과 대화하는 게 삶의 낙이에요. 멋진 분들 이렇게 현명하신 분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그 책 속에 계신 분들. 아까 말한 헤르만 헤세라던가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책을 꺼내면 언제든지 열어서 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과. 네. 그래서 저는 마음껏 바람둥이처럼 마음껏 마라 작가님들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책하고 데이트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힐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랑 데이트 책 안 써도. 네. 본업에 충실하시는 네네.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참 그 책을 독서 모임도 하시고 이 북콘서트도 꽤 오랫동안 4년, 5년 이 정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건가요? 북콘서트는 제가 어떠한
그 시대 지금 상황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책을 네네. 제가 선정을 해서 그 작가님을 모시고 이런 무대를 마련해 놓고 청중을 한 40-50명 정도 부른 다음에 그 얘기에 대해서 작가님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그다음에 청중 질문도 현장에서 받고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콘서트, 뭐 음악 콘서트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의 콘서트, 어떤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책을 읽어서 작가님의 모든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못다한 작가의 이야기를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는 훨씬 더 재밌겠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책이 그 글이 또 탄생하기까지 또 스토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또 들어보고 하면. 맞습니다. 북콘서트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쭉 하실 계획이시고요. 네, 뭐 제가 시니어 돼서도 또 시니어 분들께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계속해서. 본인이 그럼 책 썼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하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했어요? 아, 제첫 썼을 때요? 네네. 아, 그렇게 할 걸 그랬네요. 아쉽습니다. 하셔야죠. 아무도 안 불러주더라고요. 아니, 그죠, 우리. 아니 그럴 땐 또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 본인이 또 책을 쓰실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미 한 권 쓰셨고. 네. 또 쓰실 때 우리를 불러주면 우리가 가서 저기 북콘서트 진행을 해드릴게. 네.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해도 되죠.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저 사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사장님한테 허락 잘 받고 부탁드립니다. 하셔야 돼서. 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그 독서의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작할 때 좋은 책 고르는 거잖아요. 네. 독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약간 그 파우스트 뭐 이런 책부터 시작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한테 어떤 책들을 또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렵지 않은 책? 어렵지 않은 책 좋죠. 그 약간 재미가 또 있어야지 그쵸.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화책이다. 만화책도 좋죠. 그쵸. 만화책 정말 많이 읽었어요. 네네네. 저도. 근데 책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 사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한 번에 짠 하고 사귈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조금 나쁜 사람도 사귀었다가 좀 뭐 별로인 사람도 만났다가 결국에는 눈을 키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 처음에는 조금 내가 책 보는 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이 책 저 책 조금 시행착오를 겪다가 나중에는 정말 좋은 책을 탁 하고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증받은 책이 좋죠. 어떤 인증이라는 거는 참 뭐 많은 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도 좋고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네, 그런 작품도 읽어보시면 좋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뭐 세종문화도서 뭐 이런 교양도서로 선정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중에 어렵지 않은 책도 많으니까요. 그런 책 먼저 좀 읽어보신다면 좀 안전한 길로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근데 좋은 왜냐면 그런 방법이에요. 책은 또 재미도 보장돼 있고 내용도 알차고 네. 맞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심오한 질문을 한번 심오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요. 자, 박사랑 아나운서. 네. 박사랑 아나운서에게 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심오한 질문, 철학적인 네. 질문. 어려운 질문이죠. 네. 나에게 책이란? 나에게 책이란 그냥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사랑? 책은 제 이름이 사랑인데 사랑, 예. 책이란 사랑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아, 사랑. 사랑. 네. 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서점에 가는 길, 책을 빼내고 계산하는 길, 그리고 서점 뭐 냄새, 그리고 서점에 책 읽는 사람 보는 거, 그리고 사와서 집에 가는 길, 그리고 서재에 꽂고 또 빼서 읽는 이 작업 자체가 모두 다 굉장히 좀 사랑스럽고 좀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그냥 사랑스러운 것이 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름 따라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 책하고 사랑에 빠지신 분이시네. 네, 제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남자친구가 책이에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네, 좋습니다. 그 책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서재잖아요. 이렇게 네. 책장. 네. 책장이 있는 공간. 뭐 서재. 근데 또 사실 또 이게 정리와 관리가 또 필요한 공간인데 어떤 집은 보면 막 무질서하게 그래요. 막 꽂혀 있고 이렇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 책장이 책 앞에 피규어들이 있어요. 읽지 말라고 막아주는. 그래서 책을 꺼낼 수도 없어요. 장식품 있고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그 서재 책장 관리하는 방법 혹시 네네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서재는 2개 정도로 나눠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2개요? 2개로? 좀 일과 휴식을 분리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업무 보시는 책상 있잖아요. 거기 책상에는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뭐 각종 뭐 일에 관련된 자료들을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그럼 조그만 책장을 하나 놓고 업무에 관련된 책만 딱 분류해 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2023년도에 나한테 필요한 책만 딱 분류해서 거기다 넣어주신 다음에 그때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책이라는 게 또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쉬어야 하잖아요. 네네. 쉴 때는 역시 또 소파 공간에다 책장을 하나 놓으시고 거기에 내가 힐링할 수 있는 책들을 좀 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책 중에서 주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람들과도 인연을 계속 안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끊어야 되는데도 카톡에 사람 막 3,000명, 4,000명 있으신 맞아요, 분들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 다 관리 안 되잖아요, 사람들.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을 좀 이제 뭐 연락 안 하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도 할 때가 필요한 것처럼 네. 책도 내가 이거 3년 안에 절대 안 읽겠다 하는 책들은 뭐 버리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주시거나 기부하거나. 중고 서점에 예, 기부도 좋고요. 그래요. 중고 서점에 판매를 하면 또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박사랑 아나운서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너무 궁금한데 다음에 혹시 무슨 얘기 해줄 거예요? 다음엔 또 말과 글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는 말과 글. 말과 네. 글. 말과 글 얘기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훌쩍 지나 버려가지고 더 이상 사실 질문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저희는 또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제대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